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도청 공연장에는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옹과 주요 기관장,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무주에서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병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의병길 체험 순례 행사가 열렸고 고창과 김제 등 시군별로도 광복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초가집이 논란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데 각계의 지정 해제 요구가 이어질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인촌 김성수가 유년 시절을 보낸 부안 줄포면 김상만 가옥입니다. 인촌의 아들 김상만 이름을 딴 개인 시설이지만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관은 대체로 평범하고 내부는 인촌의 업적을 소개한 현판과 함께 동상과 사진이 가득합니다. 최근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론나면서 가옥에 대한 문화재 해제 요구가 거셉니다. 국가가 이미 인촌 김성수를 친일파로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나 역사 정의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최근 친일 인사를 기리는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화재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한 민속문화재를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데서 하지만 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 3일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인촌의 과오를 떠나 12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가옥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민속문화재가 4건 있는데 가치화로 돼 있고 이거 하나에서 유일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독특한 사례다. 일본식 가옥 같은 것도 등록문화재도 하고 사적도 지정하고 하는데 물건 자체를 봐야지. 전라북도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문과 의회의 결의문, 주민 의견 등을 문화재청에 보내 최종 판단을 듣기로 했습니다. 내년이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화재청이 역사적 사실과 가치가 상충하는 시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 참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남북체육회담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익산 전국체전에 축구와 배구, 농구 등 5개 종목에 100여 명의 북한 선수단 참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북한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전라북도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다음 달까지는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를 마무리 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수술실 앞 천장에서 느닷없이 돌 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와 가루가 계속 떨어지자 직원들도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찾는 도내 한 대형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당탕하면서 막 떨어지는데 처음에 딱 놀랬죠. 놀라면서 고개를 딱 돌리면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그 현장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돌이 떨어진 곳입니다. 이처럼 수술실과 중환자실이 가까이 있고 또 당시 주변에는 환자 보호자들까지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같은 건물 5, 6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철거 과정에서 벽돌 등이 배관 통로를 타고 떨어졌거나 공사 진동으로 내부 벽체 일부가 뜯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관으로 타고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병원은 안전점검을 거쳐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을 찾은 시민들은 하루 종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점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북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일부 신도심은 경기 침체로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치솟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구도심의 가장 뜨거운 상권인 전주 한옥마을. 최근 들어 임대가 나붙은 상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전 유료 관광객 수가 1년 새 22%나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장사가 예전만 못한 게 이유입니다. 오는 손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임대료도 조금 한 10% 내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 신도심은 더 심각합니다. 대다수 상점들은 많은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탓에 폐업과 업종 변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빈 사무실 손실을 1층 상가 위주로 만회하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주의 인구는 한계가 있는데 못 버텨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는데 월세도 워낙 비싸니까. 실제 도내 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 도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4%로 전국 평균인 5.2%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료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공실률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시장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불황에 자영업자는 폐업, 건물주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남원 산내면의 한 하천에서 중학생 14살 A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이 광주에서 지인들과 물놀이를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가 도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9분쯤 임실 신덕면의 한 도로에서 2012년식 BMW 차량에서 불이 나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BMW 차량 화재는 전국 40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목록을 전해주는 이번 주 중 도내에서도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럭 등 상용차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 건설 경기 둔화와 신흥국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도내 주력인 상용차 수출에 부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진행되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가 상용차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고성능 엔진 개발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주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곤지산 투구봉 일대에 추모 공간인 녹두관을 조성해 현재 전주 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 중인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고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 교육관과 광장 등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15억 9천여만 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큐레이터, 전주푸드 활동가 등 6개의 지역 일자리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전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 8월 중에 132명을 뽑아 매월 약 180만 원의 급여와 4대 보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한농대가 학생들을 가르칠 농어민 현장 교수와 실습 농장을 모집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2학년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진행되는 현장 실습을 담당할 5년 이상 영농 영어 경험을 가진 현장 교수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